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고리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렉토피아의 정혜경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렬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선택 정렬, 셀렉션 소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택 정렬은 무엇인지,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그 알고리즘을 이용한 실제 코드 구현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정렬이란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기준 위치에 맞는 데이터를 선택하여 자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정렬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자, 선택해서 바꾸기 때문에 셀렉션 소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알고리즘을 보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자, 가장 작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가장 작은 데이터를 찾아서 첫 번째 자리와 교환을 하고 두 번째로 작은 데이터를 찾아서 두 번째 데이터와 교환을 하고, 자, 세 번째 작은 데이터를 찾아서 세 번째 데이터와 교환을 합니다. 자, 이러기를 언제까지? 실제 소트할 데이터의 개수 마이너스 1개까지 반복을 해주게 되어 있대더라. 자, 무슨 소리냐? 자, 이것을 한번 실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인티저 방 5개짜리 배열에 7, 5, 2, 9, 3이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총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5개. 자, 그렇다면 내가 얘를 특정 데이터를 선택해서 자리를 스왑 바꿔주는 작업을 총 몇 번 해야 된다고요? 데이터의 개수 마이너스 1번. 그래서 총 4회 비교하고 찾아내서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차 비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눈으로 보는 건 되게 쉬워요. 이게 소트 알고리즘을 이게 되게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이게 그냥 개념적으로 볼 때는 배열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데이터가 보이거든요. 아, 2 찾았어. 2하고 7을 바꿔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문제는 이걸 실제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실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방 데이터, 가장 작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방에 인덱스를 저장하는 타겟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겟. 자, 이곳에는 뭐예요? 가장 작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저장된 인덱스를 갖다가 찾아서 이곳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죠. 자, 가장 작은 데이터는 1차 비교 때는 일단 0번방에 있는 데이터가 가장 작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7이 가장 작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방, 그 다음 방, 그 다음 방을 계속 비교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작은 방하고 그 다음 방 비교해 보면 7보다 5가 더 작죠. 그러면 5가 더 작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자, 타겟의 값이 자, 5가 들어가 있는 1번 방의 값으로 인덱스가 바뀌게 됩니다. 왜? 0번 방보다 1번 방이 더 작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비교를 했는데 2가 더 작으네. 그래서 자, 타겟이 2로 바뀌게 됩니다. 자, 2번 방에 있는 값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7, 5, 2 중에 2가 제일 작잖아요. 즉 2번 방에 있는 2가 가장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을 비교해 보니 9를 비교했습니다. 자, 그럼 현재 타겟 방에 있는 2와 자, 3번 방에 있는 9를 비교하면 2가 더 작아요. 그러면 타겟이 바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번 방이 더 작으니까 그대로 유지. 자, 그 다음에 4번 방을 갔습니다. 자, 그 안에 3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타겟 번방, 즉 2번 방에 있는 2보다 더 작지 않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찾았네요. 이 타겟이 바뀔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1차 비교를 쭉 끝내고 나면 2번 방에 있는 2가 가장 작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누구하고 바꿔요? 자, 1차 비교잖아요. 첫 번째 방하고 이렇게 맞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비교가 끝났을 때 7이 있는 자리에는 2가 들어오고 2가 들어가 있던 자리에는 7이 들어가서 스왑, 이렇게 데이터를 서로 맞바꿔 주는 것을 여러분들 스왑한다라고 얘기하죠. 스왑 알고리즘에 의해서 스왑을 해주고요. 자, 나머지 방들은 값이 변함없이 그대로 내려오겠죠. 자, 1차 비교가 끝나고 나면 그 배열 내에 있는 전체 데이터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첫 번째 방으로 와 있는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2차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죠. 2차 비교 때에는 남은 방들, 자, 0번 방은 건드릴 거 아니에요. 1번 방부터 4번 방까지 있는 데이터 중에서 자, 똑같이 가장 작은 값을 타겟번 방에다가 저장하는 형태로 수행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제 타겟 값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2차 비교를 하니까 두 번째 방번호를 넣어놓는 거예요. 자, 지금 일단 1번 방에 있는 데이터가 가장 작을 거야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방하고 비교하니까, 그러네요. 1번 방에 있는 데이터가 2번 방에 있는 데이터보다 더 작으니까 타겟이 바뀔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 방에 있는 데이터와 1번 방, 타겟 방하고 비교했더니, 바뀔 이유가 없네요. 그죠? 자, 바뀔 이유가 없어서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타겟번 방, 1번 방에 있는 데이터와, 자, 마지막 방, 4번 방에 있는 3을 비교했더니, 4번 방에 3이 더 작아요. 그러면, 타겟이 4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2차 비교에서 찾아낸 타겟은 바로 3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 남은 데이터 4개 중에서는 3이 가장 작다라는 결론이 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찾은 작은 데이터를 두 번째 방하고 이렇게 맞바꿔주는 형태로 수행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맞바꾸고 나면 5가 있던 자리에 3, 자, 3이 있던 자리에 5 들어오고 중간에 7, 9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2차 비교까지 끝나고 나면 자, 가장 작은 데이터와 두 번째로 작은 데이터가 배열의 첫 번째, 두 번째 방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3차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자, 3차 비교 때에는 데이터가 이제 3개만 남았네요. 자, 그러면 타겟을 얼마로 바꿔줍니까? 자, 남은 데이터들 중에서 자, 첫 번째 방인 2라는 2번 방이 가장 작을 거야 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방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 타겟번 방에 있는 값보다 9라는 값이 더 크네요. 그러면 타겟이 바뀔 이유가 없겠죠. 자, 그 다음 방을 비교를 합니다. 자, 타겟번 방에 있는 값보다 자, 4번 방에는 5가 더 작습니다. 자, 그럼 타겟이 4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남은 데이터 3개 중에서 4번 방에 있는 5가 가장 작다라는 결론이 나고요. 자, 그것을 자, 이거 여러분들 3차 비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방하고 이렇게 맞바꿔주는 형태로 수행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7이 있던 자리에 5가 오고 5가 있던 자리에 7이 오고 자, 9는 제자리에 있고요. 자, 3차 비교까지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자, 가장 작은 1, 2, 3 3개의 데이터가 0, 1, 2번 방 3개의 방에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남은 4차 비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4차 비교 때에는 그러네요. 자, 이제 3번 방하고 3번 방에 있는 데이터가 가장 작다라는 개념으로 자, 타겟을 얼마로 저장해 놓고 3으로 저장해 놓고 시작을 하겠죠. 자, 타겟 3번 방에 있는 값하고 4번 방에 있는 값을 비교해 보니 4번 방에 있는 값이 더 작네요. 그러면 타겟이 4로 변경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4번 방과 3번 방을 서로 맞바꿔주는 형태로 수행이 되고 나면 7과 9 자, 여러분들 보세요. 2, 3, 5, 7, 9 해가지고 자, 소트가 오름차순 소트가 되겠죠. 자, 완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오름차순 소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름차순 소트는 작은 데이터에서 큰 데이터 순으로 소트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말하고요. 자,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뭔가요? 그렇죠. 내림차순 소트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내림차순 소트는 반대죠. 큰 데이터에서 작은 데이터 순으로 정렬해주는 기법을 말하는데 자, 저는 지금 오름차순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코딩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타겟 변수의 존재까지 설명드리면서 상세하게 알고리즘을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이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자료 게시판에 보시면 선택 정렬 기본 코드가 제공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파일을 보시면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코드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공된 내용 중에 자, 지금 투두하라고 이터레이터 셀렉션 소트와 또 하나는 저거죠. 리커시브 셀렉션 소트가 되겠죠. 리커시브 셀렉션 소트. 자, 두 가지 함수는 투두하라고 되어 있을 것이고요. 자, 메인 함수의 설명을 잠깐 드린 후에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넘버 어레이 방 10개짜리 배열이 선언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레이 사이즈라는 인티저형 변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아주 공식과도 같은 유명한 코드가 되겠죠. 자, 사이즈 오브 넘버 어레이. 자, 배열명입니다. 그러면 사이즈 오브 연산자가 뭐예요? P 연산자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계산해주는 연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인티저 방 10개짜리 배열이니까 총 40바이트 나누기 사이즈 오브 넘버 어레이의 0번방 해주면 넘버 어레이의 0번방은 당연히 인티형 방이겠죠.
자, 사이즈 오브 인트 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4 이렇게 되면 40 나누기 4 해주면 자, 방의 개수는 10개다 이렇게 계산돼서 어레이 사이즈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srand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srand 함수는 자, 이게 뭐예요? seedland라는 말로써 자, 랜덤 난수, 자, 난수를 발생할 때 발생하는 그 씨앗 값을 갖다가 설정해 주는 함수입니다. 아마 제 자료구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srand 함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자, seedland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자, 타임입니다. 현재 컴퓨터 내부에 있는 시간에 있는 시분초 100분의 1초를 읽어와서 자, 그 값을 srand 함수에 전달인자로 보내주면 프로그램 런할 때마다 다른 난수가 발생해요. 프로그램 런할 때마다 서로 다른, 그러니까 항상 같은 난수가 아니라 다른 난수가 발생하는 현상을 볼 수 있대더라. 자, 그래서 늘 똑같은 값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srand 함수를 이용해서 난수 발생 준비를 해준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init array라는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자, number array, 자, 배열, 명 보내주고요. array size, 자, 방 10개짜리, 라는 것을 보내주면, 자, 바로 여기 23라인에서 28라인에 정의되어 있죠? 자, 이곳에서 보면, 자, n이 뭐예요? 방 10개짜리다 라는 방의 개수죠. 자, ARY는 뭐예요? number array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명이 되겠습니다. 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는 마치 자신이 그 배열의 배열명인 것처럼 ARY의 i번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여기서 ARY의 i번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결국 number array의 i번방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ARY의 i번방에다가 자, 랜드 함수가 이게 바로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가 되겠죠. 자, 랜드 함수는 정수형 난수를 발생시키고요. 자, 그렇게 발생된 난수 값을 20으로 모듈러스 해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머지를 구하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20으로 모듈러스 했으니 어떤 수든지 20으로 모듈러스 해주면 나머지가 0부터 19까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0부터 19까지 나온 데이터에다가 여러분들 1을 더했으니까 결국 ARY i번방에 들어가는 난수 값은 1부터 20까지의 난수가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의 개수만큼 1부터 20까지의 난수로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돌아와서 iterator selection sort 함수를 호출해주는 표현이 보입니다. 자, 이게 지금 난수를 초기화를 시키고 왔기 때문에 절대 sort되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iterator 방식으로, iterator는 반복문 방식인 거죠. 반복문 방식으로 sort를 작성해서 sort, selection sort, 방금 알려드린 코드를 작성해서 sort를 하고 돌아온 다음에 자, 그것을 실제 이제 찍어보는 함수죠. 뭐 찍어보는 것은 배열 출력해주는 기능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배열의 내용 해가지고 출력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제 iterator selection sort 코드를 한번 완성을 해 봐 주셔요. 자, 이때 힌트.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자, 1차 비교, 2차 비교, 3차 비교, 4차 비교까지 도는 자, 바깥 반복문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서 첫 번째 방부터 쭉 해서 비교하고 두 번째 방부터 쭉 비교하고 세 번째 방부터 네 번째 방부터 이렇게 이렇게 횟수가 줄어들면서 비교하는 안쪽 반복문이 하나 더 필요할 것이고요. 자, 이 안에서는 당연히 이제 if문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for 안에 if 구조를 갖는 형태로 한번 여러분들 iterator selection sort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작성을 하시고요. 시간을 드릴 때 뭐 따로 드리는 건 아니고 자, 여러분들 스스로 동영상을 잠깐 멈춤해 놓으시고 코드를 작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시켜서 제가 작성한 iterator selection sort 코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죠. 자, 제가 힌트 화면 올려놓고요. 올려놓을 테니 여러분들 잠깐 동영상 멈춤하시고 코드 작성해 보십시오. 자, 동영상 멈추세요. 자, 여러분들 iterator selection sort 함수 다 완성하셨나요? 자, 제가 작성한 코드하고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중 포문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iterator 변수 ij 2개가 필요하고요. 자, 타겟이라는 변수는 아까 설명드렸던 내가 지금 찾고 있는 배열 내에 가장 작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방번호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템포 변수는 수업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반드시 필요하죠.
자, 수압이라는 것은 두 기호 공간의 값을 맞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맞바꾸기 위해서는 자, 템포러리 변수를 이용해서 맞바꿔 주어야 합니다. 얘는 수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바깥 포문입니다. 바깥 포문은 1차, 2차, 3차, 4차를 제어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데이터의 개수가 총 n개이면 n-1번 도는 형태로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는 0부터 n-1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결국 n-1번 도는 반복문이 되겠죠. 자, 들어와서는 일단 타겟에 현재는 i번 방이 가장 작은 데이터야 라고 내가 지금 비교할 배열 영역 중에 첫 번째 방을 가장 작은 데이터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안쪽 포문에서 J는 i번 방, 자, 이미 i번 방이 가장 작은 데이터라고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방을 또 비교할 필요는 없죠. 나하고 날 비교할 필요는 없으니까 J는 i 플러스 1부터 비교를 해서 자, n보다 작을 때까지 마지막 방 이렇게 비교해야지 마지막 방까지 비교가 되겠죠. n-1번 방까지 비교가 되겠죠. 자, J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비교하는데 자,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냐면 i번 방하고 j2번 방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ARY의 타겟번 방하고 가장 작은 값이 들어가 있다는 방하고 현재 j2번 방을 비교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했더니 타겟번 방에 있는 값보다 j2번 방에 있는 값이 더 뭐예요? 작은 거죠. 그러니까 타겟번 방에 있는 값이 더 커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오름차수 날 거니까 아, j2번 방에 있는 값이 더 작구나 라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더 작은 값이 저장되어 있는 방의 인덱스를 타겟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형태로 가장 작은 값이 들어가 있는 방 번호를 찾는 안쪽 포문이 되겠죠. 자, 이 안쪽 포문을 수행하고 나면 타겟방 안에는 가장 작은 데이터의 인덱스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 가장 작은 데이터를 템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자, 가장 작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던 방 안에다가는 i번 방의 값을 넣어주고 i번 방 가장 작은 데이터가 들어가야 될 그 위치가 되겠죠. 그곳에다가는 템프 방을 넣어주면 자, 템프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가장 작은 데이터가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가장 작은 데이터가 있던 방에는 i번 방이 오고 i번 방에는 가장 작은 데이터가 들어가는 형태로 두 기호 공간이 맞바뀌는 현상.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너무너무 유명한 코드잖아요. 수압 알고리즘이죠. 두 변수의 값을 맞바꿀 때 이렇게 템프 변수를 이용해서 수압을 해준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 이터레이터 셀렉션 소트 함수를 이제는 재기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재기 버전으로 만들 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반복문 구조와 재기 구조의 차이점은 재기 구조는 if, else 구조를 가지고 if, else 문만으로도 내가 나를 부르고 내가 나를 부르기 때문에 반복하는 효과를 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이터레이터 셀렉션 소트 함수에서 자, 지금 구조는 포문 안에 자, 안쪽에 포문이 또 있고요. 자, 그 안에 if문이 있는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이터레이터 셀렉션 소트의 이중 포문이 이걸 내가 재기 호출을 했다 그래서 포문 두 개를 다 없앨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자, 재기 호출을 통해서 반복문을 하나는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이 바깥 포문을 자, 이것을 없애고 안쪽 포문은 재기함수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힌트가 좀 됐을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자, 이번에는 리커시브 셀렉션 소트 함수를 한번 완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실까요? 자, 여러분들 리커시브 셀렉션 소트 투두 자, 이제부터 작성해 보시고요. 다 작성하신 다음에는 제 코드와 함께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동영상 잠시 멈춤하시고요. 자, 멈춤. 자, 여러분들 리커시브 셀렉션 소트 함수 다 완성되셨나요? 제 코드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실까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단일 반복문을 쓸 거니까 룹 제어 변수 i 하나만 나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을 그 방의 데이터 인덱스를 저장하고 있을 타겟 변수 필요하고요. 자, 수업할 때 쓸 템포러리 변수 템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것이 무엇입니까? 요것은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자, 기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베이시스 파트라고 얘기해서 자, 이러이러한 경우는 리턴하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언제 리턴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n이 얼마일 때, n이 1이면 리턴을 하라. 자, 내가 지금 소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배열의 데이터가 하나야. 그러면 뭐 하나 나하고 나를 바꿀 이유는 없잖아요. 소트 끝난 거죠. 그래서 베이시스 파트, 자, n이 1이면 내가 소트할 데이터의 개수가 1개이면 리턴하라 라는 부분, 이 부분을 생각해내시는 게 되게 중요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은 요거는 이미 위에서 본 코드예요. 자, 이게 안쪽 포문이었죠. 안쪽 포문 i는 0부터 n보다 작을 동안 현재 자 타겟 방에 타겟은 일단 0으로 초기화를 시켰어요. 현재 자 배열의 가장 첫 번째 방을 있는 데이터가 가장 작다라고 가정하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데이터를 찾기 위한 포문 이건 이미 앞에서 본 코드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합을 해주고요. 가장 작은 방을 찾아서 방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그 방의 데이터를 0번 방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리커시브 셀렉션 소트 날 다시 호출하는데 이런 센스 필요합니다. 자 ARY 배열의 그 다음 방 자, 처음에 ARY의 0번 방이 기준이 됐다가 그 다음에 타겟이 1번 방이 됐다 2번 방이 됐다 3번 방이 됐다 이렇게 늘어나면서 자꾸 뒤로 가면서 소트할 구간을 좁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배열에다가 1을 더해주면 자 그 배열의 시작 주소에 1이 더해질 때마다 그 다음 방, 그 다음 방, 그 다음 방으로 주소 계산이 돼서 배열의 영역이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의 개수도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배열의 시작 주소는 늘려주고 그 다음에 배열의 데이터의 개수는 줄여주면서 그 리커시브 콜 함수를 수행해주는 이 센스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포문이 2개가 아니라 하나가 없어졌다는 거 1개로 실제 수행되는 형태로 수행이 된다더라. 자 그럼 여러분들 실제 이것이 수행됐을 때 결과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창을 지우고 네. 자 이것이 여러분들 메인 함수 쪽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자 처음에 init array에서 넘버 ARY를 넘버 어레이를 갖다 초기화시켜 오고요. 자, 이터레이터 소트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소트해 준 결과를 찍어 준 것이 바로 여기 데이터들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리커시브 셀렉션 소트에서 출력해 준 것이 바로 자, 두 번째 내용이 되겠죠. 자, 이거 여러분들 난수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1부터 24의 난수들로 초기화되어 있는 배열을 소트해 준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1부터 20 사이의 숫자들만 있죠. 그 외 숫자들은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셀렉션 소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소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이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제가 재기 버전으로 짜보자는 바람에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자, 재기 호출 함수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잖아요. 이렇게 재기 호출 함수를 자꾸 연습해 보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셀렉션 소트 비재기, 재기 버전까지 완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다른 소트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